법원에서조차도 조회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계좌나 뭐 이런 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 할 건 다 해? 그러면 그냥 그 여자 명의로 다 살고 있는 거죠. I've spent years just waiting, hoping fate would call my name. 준비를 하고 이혼을 한 게 아니니까 워낙 없는 상태에서 헤어졌으니 뭐 위자료 같은 건 저는 꿈도 못 꿨고 기책 사유가 그쪽이었지만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발달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여자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만날 것 같은 저 둘이 사진 속에서 여러 명이 찍었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묻기 시작했는데 이게 촉은 어쩔 수 없다고요. 맞더라고요. 몇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길로 이혼한 거예요. 이혼이 정확하게 아이 5세 때 된 거고 이제 4살 겨울부터 해가지고 너무 어리고 그럴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제가 시중에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 그땐 정말 그 유치원 처음에 입학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시댁에 전화를 했어요. 남편한테 안 하고. 근데 당연히 없다고 하시죠. 여기저기서 빌려갖고 입학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세상을 좀 몰랐던 거죠. 저도 도시가스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몰랐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냉방에서 잔 적도 있고 아이랑 둘이 전세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직장인 대출이 안 돼서 이제 그럼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믿었죠. 얼마가 필요하냐, 대출 얼마 신청하시냐 해서 5천 얘기했더니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냐고 했고 1,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이 정도 보낼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럼 보내주면 대출 그걸 연결해주겠다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바로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통장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경찰 조사도 받고 사기 당하고 조사받고 벌어도 계속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인들한테 빌린 게 있었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정말 일을 안 늘릴 수가 없었어요. 동네 와서 식당 가서 알바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받아야 되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서류상에 50만 원씩 지급하라.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주면 그만이지 않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꼭 받아내야지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게 10년을 넘게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벌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볼 생각을 한 번도 못 하시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살짝 자존심도 상했고 저보다 더 나을 것 같진 않았어요. 사는 게. 근데 그 상대방이 저보다 능력이 되게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듣고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건너 듣고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재혼을 했는데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한 건데 그 전까지는 직업이나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 이제 증거 잡혔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했는데 언젠가 소송을 시작하려고 보니 그 서류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면접 교섭과 그 다음에 그 양육비 책정한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협의 이혼이라는 걸 하면서 매달 양육비 50만 원 그 판사님이 책정해준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것도 그 서류가 어디에 쓰일지도 몰랐었고 전혀. 그리고 이런 양육비 소송에서도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4년을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소송을.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나중에 아이한테 도움 될 만한 정도의 금액이니까 그래서 꼭 받아야겠다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양육비 이행 관련을 그때 이제 출범한다는 얘기 듣고 한 2년인가 했다가 제가 소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소송 절차대로는 다 했어요. 그 전에 재산 압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산 명시나 그런 게 나왔을 때도 법원에서조차도 조회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계좌나 뭐 이런 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산 명시, 그 다음에 이행 명령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치. 네, 그렇게 4년 걸렸어요. 근데 결론은 이행 명령이 떨어졌고 또 판결문도 이제 뭐 공시송달로 났었기 때문에 본인이 받진 않았지만 제가 전달은 했거든요. 근데 모든 서류를 안 받았어도 그 결과는 알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거 판결 났다고 해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우편물을 그렇게 보내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눈 깜짝 안 하다가 결론적인 소송으로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명의로 된 게 없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직장이 뚜렷하거나 자기 명의에 뭔가가 있어야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이 사람만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행명령이 그대로 다 떨어졌어요. $7,060만 이행명령 금액인데 그거 10개월로. 근데 그냥 주소만 보고 그렇게 해준 거죠. 재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거주심이 확실하니까. 네. 저는 진짜 재산 조회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받기 힘들다고까지 했어요, 법원에서. 근데 결론은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재산은 없을 거예요. 집도 다 와이프 명의. 다, 모든 게 다. 근데 자기 할 건 다 해? 그러면 그냥 그 여자 명의로 다 살고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행명령 금액도 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응. 판사님이 다 해주신 거죠. 통화하고 만났죠. 만났는데 되게 거만했어요. 보자마자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그러더니 이러고 되게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없어, 네가 나한테 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빚을 져서 본인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 난 내 기억 속에는 내가 네 이름으로 뭘 한 게 없는데, 물론 생활하면서 뭐 카드 정도는 썼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 몇 천만 원은 안 되잖아요. 재혼했으니까 더 줘야지, 애도 키워서 알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등록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금부터 받았어요. 근데 정말 딱 등록금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죠. 매달 생활비랑 자취 월세랑 얼마씩 나가니까 용돈이든 월세든 둘 중에 하나 책임지고 해줘라. 제가 제시한 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없대요. 못 준대요. 그 사람 집에 3번 갔어요. 택배 박스를 뒤졌어요. 쓰레기장에서. 그런데 나왔어요. I walked these streets 1,000 times, tracing footsteps that once matched mine.
Your laughter echoes in the